그날 밤, 언쇼 씨는 늦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 도시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줄 물건을 사기 위해 멀리까지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작은 선물도 사고 아이들이 좋아할 빵도 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너무 늦어졌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길은 어두웠고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목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숨소리였습니다. 언쇼 씨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젖은 바닥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옷은 너무 얇았고 신발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그저 언쇼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언쇼 씨는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니? 집은 어디냐?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건지, 너무 지쳐버린 건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쇼 씨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잠들어 있을 아이들. 그 순간 그는 차마 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언쇼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나와 함께 가자.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따뜻한 불빛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쇼 씨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오래 혼자였구나.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히스클리프. 그 이름은 그 아이가 처음으로 갖게 된 누군가의 마음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거세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언쇼 씨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처음 보는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힌들리도 캐서린도 그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힌들리는 먼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 애는 누구예요? 언쇼 씨는 젖은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아이다. 갈 곳이 없더구나. 힌들리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손에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쇼 씨는 원래 힌들리에게 줄 물건을 사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굶주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힌들리는 그 순간부터 히스클리프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런 애를 데려온 거야? 그 말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서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손, 겁먹은 눈빛, 그리고 그 눈빛 속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캐서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빵 조각을 건넸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쉽게 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해지는 일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말했습니다. 먹어도 돼. 괜찮아. 그 말에 히스클리프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힌들리는 자신의 방에서 화를 냈고 캐서린은 새로운 아이를 자꾸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는 처음으로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따뜻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아이가 조금씩 그 집 안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몸부터 움츠렸습니다. 그런 히스클리프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꾸 히스클리프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같이 가자. 바람 부는 언덕으로. 처음에 히스클리프는 그저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계속 웃었습니다.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봐. 구름이 움직여. 저 들판 냄새 좋지. 히스클리프는 그런 캐서린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언덕을 뛰어다녔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들판은 두 사람의 세상이었습니다. 캐서린은 크게 웃었고 히스클리프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랫동안 혼자였던 아이가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거칠었고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함께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그 시간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언쇼 씨의 몸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언쇼 씨는 밤마다 기침을 했고 점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캐서린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히스클리프도 말없이 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힌들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약해질수록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히스클리프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언쇼 씨는 히스클리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집이 내 집이다. 히스클리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언쇼 씨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집 안은 조용해졌고 따뜻했던 불빛도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힌들리는 이제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히스클리프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언쇼 씨가 떠난 후 그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칠어도 따뜻함이 있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는 집이 되었습니다. 힌들리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 안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히스클리프를 불렀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조용히 그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힌들리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힌들리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이제부터 넌 하인이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히스클리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쇼 씨가 사라진 순간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사라졌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히스클리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은 방은 빼앗겼고 다락방 같은 좁은 곳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침대도 낡았고 이불은 차가웠습니다. 옷도 달라졌습니다. 깨끗한 옷 대신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거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말 먹이주기, 마구간 청소, 무거운 짐 나르기. 손은 갈라졌고 몸은 점점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힌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히스클리프를 무시했습니다. 힌들리는 저 녀석은 원래 거리에서 주워온 애야. 천한 놈이지. 사람들은 웃었고 히스클리프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하지만 힌들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캐서린마저 히스클리프와 멀어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억지로 떼어놓았고 같이 웃고 있으면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은 히스클리프가 늦게 일을 끝냈다는 이유로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진흙 묻은 신발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넌 평생 이런 꼴로 살아야 해. 히스클리프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조용한 분노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계속 무시당하면 처음에는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오래되면 조용히 증오가 됩니다. 그래도 히스클리프는 꾹 참았습니다. 캐서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증오 속에 시간이 지날수록 히스클리프의 마음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또다시 언덕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 린튼 가문의 저택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그 집은 폭풍의 언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문은 밝았고 정원은 아름다웠고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처음 보는 세상을 바라보듯 그 집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옷과 거칠어진 손을 먼저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캐서린이 다리를 다친 것입니다. 린튼 가족은 캐서린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그 집의 아침은 폭풍의 언덕과 달랐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차, 정갈한 식사,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 캐서린은 처음으로 편안한 삶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린튼 가족 사람들은 늘 깨끗한 옷을 입었고 거칠게 소리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에드거 린튼은 캐서린에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했고 추울까봐 걱정했습니다. 캐서린은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삶이 얼마나 힘든지. 폭풍의 언덕에서는 늘 소리가 났습니다. 화를 내는 목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차가운 바람. 하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따뜻했고, 조용했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캐서린은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히스클리프와 함께하면 평생 저 거친 집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봐. 하지만 캐서린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히스클리프라는 것을. 그녀는 말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나 자신 같아. 그만큼 두 사람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거칠고 외롭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삶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점점 현실이 두려워졌습니다. 가난, 차가운 겨울, 거친 노동,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 그녀는 그 삶 속에서 늙어가는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반대로 에드거 린튼은 따뜻한 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식탁, 편안한 침대. 결국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히스클리프지만 삶은 너무 힘들 거야.
그리고 결국 에드거 린튼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날 밤 캐서린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문 밖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캐서린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스클리프를 사랑해. 하지만 그와 결혼하면 평생 불행할 것 같아. 히스클리프는 그 뒤의 말을 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도 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만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캐서린만은 자신을 선택해 줄 거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그날 밤 조용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뒤를 돌아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는 거세게 내렸고 길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곳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국 버려지는 사람이구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히스클리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채 떠났습니다. 돈도, 가족도,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남아있던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한편 캐서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히스클리프를 얼마나 깊게 찔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히스클리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되어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캐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어디 갔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그 순간 캐서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스스로 밀어냈다는 것을. 캐서린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센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아주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왜냐하면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고 난 뒤에야 자신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계절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도 왔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마음은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벽난로,
깨끗한 식탁, 부드러운 침대. 아침이 되면 하인들이 차를 가져왔고, 저녁이 되면 촛불 아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캐서린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남편도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에드거 린튼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추운 날이면 창문을 닫아주었고, 캐서린이 피곤해 보이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마음은 점점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몸은 따뜻한 집 안에 있는데 마음은 계속 차가운 언덕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마음은 늘 허전했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도 가슴 한쪽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히스클리프가 떠올랐습니다. 거칠게 웃던 얼굴,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비 오는 언덕을 함께 뛰어다니던 날들. 캐서린은 자꾸만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뜨거웠던 시간. 지금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에드거는 그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웃는 시간은 줄어들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것이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에 바람만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히스클리프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따뜻한 밥은 먹고 있을까? 아픈 곳은 없을까? 캐서린은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히스클리프는 오랫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날도 많았고, 차가운 마구간에서 잠드는 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험한 일을 시켰고, 때로는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 그는 거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고 쉽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도 캐서린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히스클리프는 돌아왔습니다. 폭풍의 언덕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떠났던 소년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달라졌고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깊고 외롭고 오래 상처받은 사람의 눈빛. 캐서린은 히스클리프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그를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캐서린은 울먹이며 왜 그렇게 떠났어?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어? 히스클리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숨겨왔던 상처를 꺼내 보였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 그 말에는 미움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끝내 놓지 못한 사랑도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캐서린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끝까지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있고 싶었지만 함께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한 번도 캐서린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추운 밤에도, 배고픈 날에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늘 캐서린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따뜻한 집도 안정된 삶도 이미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의 마음은 아직도 히스클리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랑만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흔들리는 이미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술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힌들리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많이 흔들리는 술과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돈은 계속 필요했습니다. 결국 폭풍의 언덕 저택까지 히스클리프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하인처럼 부리던 집,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있던 집, 이제는 히스클리프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흔들리는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흔들리가 비틀거리며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자존심도, 삶도.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히스클리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구나.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했는데도 히스클리프의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가 무너져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고, 돈을 가져도 외로움은 그대로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버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오래 품으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은 더 깊이 무너져 갑니다. 한편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만난 이후 몸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숨은 점점 짧아졌고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눈빛도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어느 날 히스클리프가 다시 그녀 곁에 왔습니다. 캐서린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그리움도, 끝내 다 하지 못한 사랑도 남아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히스클리프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손의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알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 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캐서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히스클리프는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눈, 떨리던 숨, 작게 움직이던 입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멈춰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캐서린, 눈 좀 떠봐. 대답 좀 해봐.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히스클리프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슬픔이 한순간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캐서린의 손을 붙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에는 분노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도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흐느끼며 왜 나를 두고 가?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는 캐서린의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따라 함께 사라지고 싶은 사람처럼. 히스클리프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뜨거웠던 사람이 지금 떠나갔다는 것을. 사람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으면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햇빛이 비춰도 따뜻하지 않고 살아는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함께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 히스클리프가 바로 그런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아주 작게 캐서린,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하지만 캐서린은 끝내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이 떠난 뒤 히스클리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캐서린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언덕을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히스클리프가 미쳐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캐서린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캐서린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기억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싶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히스클리프의 머리에도 조금씩 흰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늙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잃고도 살아갑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하루를 견뎌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영원히 비어있게 됩니다. 히스클리프에게 세상은 이미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다시 한번 캐서린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언덕에는 바람이 붑니다. 차갑고 외로운 바람. 하지만 어딘가 슬픈 바람.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것 같다고. 비 오는 언덕 위에서 여전히 서로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끝까지 잊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는
가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난 뒤에야 어쩌면 사랑이라 끝내 잊지 못하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